황익선의 강압적인 태도와 서민기의 막무가내 행동에 치가 떨린 맹공이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저는 팀장님하고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공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민기를 뒤로 한 채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서민기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날 민기는 공희의 집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기다렸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결혼을 강요했다. 공희는 민기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거라 판단한 그녀는 문을 닫아버렸다. 민기는 그런 공희의 태도에 화가 나 공희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던 중 구단수가 공희의 곁을 찾아왔다. 공희야, 민기가 또 너를 힘들게 하냐? 단수는 공희를 위로하며 민기를 직접 만나겠다고 나섰다. 단수는 민기에게 공희가 너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공희는 자신만의 삶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기는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냐? 너야말로 공희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쳤다. 두 사람 사이의 말다툼은 점점 거칠어졌고 급기야 주먹다짐으로 이어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공희는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싸움을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해진 상태였다. 공희는 민기와 단수 모두에게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있다.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마라.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기와 단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민기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공희야, 너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를 줘. 하지만 공희는 고개를 저었다. 난 더 이상 팀장님에게 기대고 싶지도 않고 의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날 밤 공희는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와중에 민기가 황익선과 함께 공희의 부모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공희의 부모는 민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민기의 이야기를 듣고 공희에게 결혼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공희야, 민기가 이렇게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고집을 부리는 거니? 부모의 압박에 공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아빠, 제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결국 공희는 집을 나와 단수의 도움을 받아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민기는 포기하지 않고 공희를 계속해서 쫓았다. 한편 황익선은 민기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길 거라며 민기를 더욱 압박했다. 이에 민기는 자신도 모르게 황익선에게 왜 그렇게까지 내 결혼을 간섭하시는 겁니까? 혹시 제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황익선의 표정은 굳어졌고 그 순간 민기는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건드렸음을 직감했다. 황익선은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냐 라며 회피했지만 민기는 점점 자신이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수많은 의문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공희는 민기와 그의 가족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해 황익선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공희는 황익선이 과거의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과 관련된 오래된 신문 기사와 녹취록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이를 단수와 공유했고 단수는 이제 우리가 황익선과 민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차례라며 공희와 함께 복수를 준비했다. 민기와 황익선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둠을 느끼지도 못한 채 공희의 결단과 단수의 계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황익선의 과거를 파헤치던 맹공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수의 도움으로 공희는 황익선이 과거에 연루된 몇 가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익선이 한때 자신의 지위를 위해 민기의 친부를 배신하고 그로 인해 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황익선이 민기의 친부를 몰아내고 민기의 법적 아버지가 된 현재의 남편과 결탁해 회사를 손에 넣었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공희는 이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한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기자는 과거 황익선에 대한 폭로를 시도했지만 황익선의 협박과 회유로 모든 것을 묻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희는 기자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저와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황익선 같은 사람이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기자는 공희와 손을 잡기로 했고 두 사람은 함께 황익선의 과거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서민기는 점점 더 공희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황익선의 계획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희에게 직접 찾아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다만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게 해줘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공희는 냉담하게 팀장님은 책임이라는 말로 제 삶을 통제하려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원하는 건 책임이 아니라 지배예요. 저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민기는 공희의 단호한 태도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녀의 말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황익선은 자신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공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익선은 공희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공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라며 협박했습니다. 공희의 부모는 딸의 안전을 걱정하며 공희에게 민기와 결혼하고 이 모든 문제를 끝내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공희는 부모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는 저를 위해 싸울 겁니다. 부모님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혼자라도 제 길을 갈 거예요 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황익선은 점점 더 공희를 압박하기 위해 민기에게 공희의 아이를 빼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민기는 처음엔 황익선의 말을 따르려고 했지만 공희와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황익선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공희의 아이입니다. 공희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황익선은 민기의 배신에 분노하며 너까지 나를 등지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공희를 제거하기 위한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희는 황익선의 과거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것은 황익선이 민기의 친부를 몰락시키기 위해 조작한 서류와 그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녹취록이었습니다. 공희는 이 증거를 기반으로 기자와 함께 폭로 기사를 준비하며 황익선의 어두운 과거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황익선은 이를 눈치채고 공희에게 마지막 협박을 가합니다. 너 따위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공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기사 공개를 앞둔 날 황익선은 공희를 납치해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어두운 창고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황익선은 공희에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너와 너의 아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없애버릴 수 있다며 마지막 협박을 하지만 공희는 오히려 담담하게 당신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은 이미 밝혀질 테니까요 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때 구단수가 경찰을 데리고 창고에 들이닥쳤고 황익선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웃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 뒤에는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하며 또 다른 위협을 암시했습니다. 그날 밤 공희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을까?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황익선이 남긴 마지막 말이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